안녕하세요. 농업지식 채널 지따의 남자입니다. 국토의 60%가 사막인 나라가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3분의 1, 40년 넘게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오늘은 이란의 농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란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주력 작물인 밀의 작업률을 90% 이상 달성하면서 전략적 식량 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이 쌀 만큼은 작업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여기에는 아픈 역사적 배경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917년 이란에서는 인구의 10% 이상, 수백만 명 이상이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거의 100년이 더 지났죠. 여러분이 견과류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이란산 피스타치오를 드셔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피스타치오는 2700년 된 지하수로에서 물을 끌어와서 재배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말이죠. 이란이란 나라의 농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데이터로 한번 차근차근 돌아보겠습니다. 놀라운 성취와 그 뒤에 숨겨진 위기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란은 2024년까지 밀 작업률을 5년 연속 달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농민에게 연간 약 1000만 톤에서 1200만 톤 정도의 밀을 수매하고요. 그 비용이 연간 3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상황이 반전됩니다. 아마도 기후변화 때문이겠죠. 이란에 기록적인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밀 생산량은 그로 인해 가지고 크게 떨어졌죠. USDA에서는 1350만 톤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농업부 차관의 발표를 보면은 2024년에서는 1600만 톤에서 40% 가까이 급감해 가지고 8,900만 톤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그 사이 어디쯤 있겠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2025년도 엄청난 가뭄이 이란 농업에 크게 피해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0%.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왜 90%가 중요한지 오늘 영상이 끝나면 정확히 아마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죠. 이란의 밀 이야기는 단순히 농업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사막 위에 쌓아 올린 제국이 물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고 그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농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식량 작업이라는 목표를 국가적으로 추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란이 실물 크기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이란의 국토 면적은 한국의 약 16.5배입니다. 164만 8천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9,100만 명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땅의 실질적인 농업 적성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2017년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레포터에서 이란 전역의 농업에 관한 토지 적성을 분석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상급 농업 생산성이 좋은 농지는 국토의 0.4%, 약 66만 헥타르에 불과했습니다. 양호 이상을 합쳐도 2.6%, 약 420만 헥타르 정도입니다. 일본의 농경지 면적 정도이죠. 나머지는 보통 이하이거나 아예 부적합한 땅입니다. 왜 이런 구조일까요? 이란에는 5개의 기후대가 공존합니다. 극건조대가 35.5%, 건조가 29.2%, 반건조가 20%, 지중해성 기후가 5%, 스빙 기후가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65%가 극건조 또는 건조 기후란 말이죠. 국토 중앙에는 다슈트 카비르와 다슈트 루트 두 개의 거대한 사막이 나라를 관통합니다. 지도에 보면 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과 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북쪽 카스피해 연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알보르즈 산맥 북쪽 카스피해를 면하고 있는 길란주, 마잔다란주는 연강수량이 500mm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육기간이 식물 생육기간이 최대 9개월 이상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란의 쌀과 차가 주로 생산됩니다. 서쪽 자그로스 산맥 기슭에는 밀과 보리의 천수답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남서쪽 후제스탄 평원에서는 사탕수수와 밀의 관계농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앙 고원, 케르만과 라프산잔, 여기서는 이란을 대표하는 피스타치오와 샤포란이 재배됩니다. 문제는 이 중앙 고원 지대가 연강수량 100mm도 안 되는 극건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농업이 가능할까요? 이게 참 궁금하죠? 바로 카나트 때문입니다. 카나트는 지하의 수평 터널을 뚫어가지고 산지의 지하수를 중력만으로 가지고 끌어오는 시스템입니다. 펌프도 없고 전기도 없습니다. 오직 중력과 경사로만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놓은 시설물입니다. 카나트의 단면도를 한번 봐주세요. 이 기술은 기원전 800년부터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약 3000년 전이죠. 현재 이란에는 약 39,000여 개의
카나트가 남아 있고 이러한 농업 생산의 약 14%가 여전히 카나트 물에 의존합니다. 고나바드 카나트는 기원전 800년에서 500년 사이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주 우물 깊이는 360m나 되고 총 길이는 33km입니다. 27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카나트는 여전히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FAO는 카시안의 카나트 관계 시스템과 고나바드의 샤프란 카나트 농업을 세계 농업문화유산 GIAHS로 등재했습니다. 카나트는 단순한 수리 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막에서 문명을 가능하게 만든 어떻게 보면 고대의 기술 플랫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석류, 피스타치오, 샤프란, 그리고 이외에도 아몬드, 올리브, 포도, 이란의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카나트 위에서 세워진 문명입니다. 잠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전통 수리 시설은 대부분 근대화 과정에서 소멸하거나 현대 시설로 대체되었죠. 반면에 이란은 3만 9천여 개의 카나트가 현역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통 관계 지식의 보존과 소멸, 이건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죠. 국가가 자신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란의 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란이 밀 작업에 이토록 집착할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은 이란의 식량 주권론의 역사적 경로 전성을 자세히 추적해 봐야 됩니다. 1917년에서 1919년 사이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죠. 이란이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란 지역이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보니까 영국, 러시아, 오스만이 가지고 점령당합니다. 이란에 들어온 외국 군대가 도로와 철도 그리고 식량을 징발했습니다. 이 시기 하필 이란에는 가뭄이 겹치면서 식량 가격은 5배에서 10배까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대기근이 왔습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은 당시에 인구는 한 1800에서 2000만 명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중에서 최소한 200만 명 정도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많게 추정하는 것은 900만 명까지도 보기도 하고요. 기아와 전염병, 콜레라와 장티푸스가 같이 겹쳐온 거죠. 추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은 인구의 25%에서 40%가 손실됐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한국 전쟁 당시 3년 동안에 한반도 전체 인구 10에서 12% 정도의 인적 손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것에 비교해 보면은 이란에서 있었던 비극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가늠이 되시죠. 이건 아마도 민족사적으로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았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식량 자급을 헌법 수준의 국가 목표로 설정합니다. 식량 의존은 곧 주권 상실이라는 인식이 정권의 정당성과 결합한 겁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1989년에 본격화됩니다. 밀에 대해서는 가격 보장을 하고요. 수매제가 도입됩니다. 이란 정부는 농민이 생산한 밀을 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가격에 전량 구매합니다. 여기에 비료, 농약, 에너지 보조금까지 지원했죠. 수입에는 밀관세 50%, 쌀관세 45%를 부과합니다. 이 삼중 방어선의 결과는 숫자로 확인되었죠. 1989년에서 2003년 사이 밀 수입량은 거의 78% 정도 감소했습니다. 설탕 수입은 거의 40%가 줄었고요. 그 적색육 수입은 88%까지 줄었습니다. 농업 수출액은 1989년 4.6억 달러에서 2004년 17억 달러로 거의 4배 늘었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제재가 다시 강화됩니다. 외환이 부족해지고 수입도 어려워졌죠. 역설적으로 자급 정책에 대한 동력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밀 저장 인프라도 중동 최대 수준입니다. 158개의 사일로에 총 저장 능력은 2,100만 톤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비서방 무역 다변화가 더해집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터키. 이라는 서방의 제재를 피해서 이 네트워크로 우회합니다. 비교를 하나 해볼까요? 한국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는요. 정부가 매입하고 가격을 보호하고 관세가 513%죠. 하지만 밀 자금률은 1%입니다. 밀은 우리의 주식 자물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이란은 밀의 거의 전부를 걸었다고 할 수 있고요. 한국은 쌀의 진심인 국가이죠. 선택한 작물이 다를 뿐 국가 주도형 주곡 중심의 식량 안보 모델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란은 국토의 60%가 사막이라는 숙명유에서 2700년 된 카나트라는 유산과 정부 수맥과 보조금이라는 현대적 무기를 쌓아 올려 가지고 밀 작업을 거의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밀은 수치상 작업에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 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호수 하나가 통째로 말라붙어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했던 숫자 90%가 지금 나옵니다. 이란 농업은 국가 전체 담수 자원의 90% 이상을 소비합니다. 세계 농업에서 대체로 한 70%의 수자원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란의 물 소비 구조는 굉장히 농업 부분에서 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물로 이란이 생산하는 농업 GDP는 전체의 약 12%입니다. 국가 자원의 90%를 써가지고 GDP의 12%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이란 농업의 구조적 비효율의 핵심입니다. 밀 재배 면적이 경제 전체의 60%까지 확대되었고요. 31개 주 전부에서 밀을 재배합니다. 기후 적성을 무시한 거죠. 보조금이 있으니까 사막에서도 밀을 심습니다. 밀작업이라는 정치 목표가 수자원이라는 생태적 한계를 밀어붙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지하수 고갈입니다. 이란에는 약 65만 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불법 관정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최대 100만 개까지 늘어납니다. 엄청난 숫자죠. 카나트 3만 9천 개하고 샘 14만 6천 개까지 더하면 거대한 지하수 추출 네트워크라고 할 만합니다. 지하수 위는 그렇다 보니까 연 2m에서 4m씩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축적된 지하수를 수십 년 만에 빨아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농업을 보고 있자면은 식량 안보를 위해 가지고 밀의 물을 빌려서 현재 밀을 재배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르미아 호수의 축소입니다. 우르미아 호수는 원래 이란 북서부의 거대한 염호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대비해 가지고 면적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이죠. 주변 하천에 댐을 너무 많이 건설했고 농업용으로 물을 전용했고 관계 효율도 낮았고 거기에 가뭄까지 겹쳤습니다. 위성 관측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 20년간 이란에서 농지가 2만 7천 제곱킬로미터가 확장되었고 4만 8천 제곱킬로미터에서 영농 집약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대가로 만 제곱킬로미터의 관계 농업 지역에서 식생이 손실되었죠.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농업을 확장했는데 농업의 지속 가능성, 농업이 점점 더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개혁의 실패입니다. 2010년 이란 정부는 보조금 개혁법을 시도합니다. 전기, 수도, 연료 가격을 실제 비용 수준으로 올리고 식량 보조금을 현금 이전으로 전환하려고 했죠. 하지만 2012년 의회가 후속 단계를 연기합니다. 개혁은 사실상 중단되었고요. 에너지 보조금이 지하수에 물을 펌핑하는 비용을 낮추었고 낮은 물값이 농업용수 낭비를 유발하고 그 낭비가 밀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물, 에너지, 식량의 악순환이 고착되어 버렸죠. 전 환경부 장관 이사 칼란타리는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농지의 70%를 잃을 수 있다라고요. 잠깐 한국도 한번 돌아보고 갈까요? 한국의 농업 용수는 전체 수자원의 약 47%입니다. 이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가뭄이 반복될 때마다 생활 용수와 농업 용수 사이에 물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 하는 갈등도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이러한 그 갈등이 국가 전립 수준으로 격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용한 전략 자원의 한계를 무시한 채 특정 작물의 작업에만 몰두할 경우 맞이하게 될 자원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 농업에는 밀과는 완전히 다른 축의 농업이 하나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수출 작물이죠. 먼저 피스타치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란은 전국토의 약 40만 헥타르의 피스타치오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17만에서 19만 톤, 세계 2, 3위 생산국입니다. 케르만주하고 특히 라프산잔 지역이 이란 피스타치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 기온이 40도를 넘어가는 반건조 사막 기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나타하고 지하수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 피스타치오를 재배합니다. 글로벌 경쟁 구도도 흥미롭습니다. 이란산 피스타치오는 전통 방식으로 재배해서 향미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품종이 다양한 게 특징입니다. 산업화가 아직까지 약간 덜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미국 캘리포니아산은 기계화로 돼서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 대량 생산이 강점입니다. 제재의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이란산 피스타치오는 미국 시장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 중국, 중동,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제재가 시장을 빼앗은 게 아니라 시장을 분리시켰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샤프란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 샤프란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계 1위, 압도적인 규모죠. 3천 이상의 샤프란 재배 역사가 있고요. 호라산주가 이란 샤프란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샤프란의 진짜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밀보다 물을 훨씬 적게 쓰면서도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카나트 강배와 샤프란의 궁합이 완벽한 조합이라 할 수 있겠죠. FAO가 권하바드의 카나트 기반 샤프란 농업을 세계 중요 농업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 효율이 높은 고부가가치 작물,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계 시스템의 결합. 이것이야말로 이란 농업의 미래가 되어야 할 모델이다 싶었겠죠. 2024년 상반기 이란의 샤프란 수출액은 8,800만 달러,
전반기 대비 52%가 증가했고요. 47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 UAE, 스페인, 카타르, 아프가니스탄 등입니다. 여기에 구조적인 시사점이 나옵니다. 밀로 대표되는 물집약적 작업 전략과 샤프란으로 대표되는 물 효율적 수출 전략. 이 두 전략은 같은 물을 넣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밀에 솟는 물을 샤프란으로 돌리면 경제적 수익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밀 작업을 포기하는 순간 제재 환경에서 식량이 무기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란 농업이 직면한 진짜 딜레마입니다. 물 위기는 환경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 석유가 나는 이란에서 가장 부유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돗물이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카론강의 물이 다른 지역으로 전용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의 마실 물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로 인해 가지고 시위가 12개 이상의 도시로 번졌고요. 시위대는 나는 목마르다고 외쳤습니다. 보안군이 투입되었고 불행하게도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죠. 같은 해 11월 이스파한 자연대 루드 강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수만 명의 농민이 마른 강바닥에 앉아가지고 시위를 벌였죠. 진압 경찰이 투입되었고 텐트를 불태우고 최루탄을 쏘았습니다. 2023년 시스탄 발로체스탄주 시위대의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스탄은 물이 목마르다. 시스탄은 관심이 목마르다라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구조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수자원의 관리 중심에는 혁명수비대가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산하 카탐 알 인비아 건설본부는 이란의 댐 건설 수자원 이전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워터 마피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구조하에서 물은 형평성이 아니라 정치적 연결에 따라서 배분됩니다. 혁명수비대 연계산업,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이 우선권을 받고요. 소규모 농민과 변방 지역 주민들은 대신에 물을 잘 못 받죠. 결과는 환경재난과 지역을 떠나는 이주입니다. 지하수가 고갈된 농촌에서는 수백 개의 마을이 급수 탱크차에 의존하고 있고 농업을 포기한 주민들은 도시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2017년 보고서에서 농업 생태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2026년 초 물과 전기 부족에 대한 시위가 농촌에서 중소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농민, 노동자, 학생이 무능한 관리들을 규탄하면서 거리로 나왔죠. 2024년 11월 이란 대통령 페제스키아는 테헤란 주민이 수도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수층이 고갈되면서 집안이 침하고 있고 댐 저수량이 용량의 1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물 위기는 이제 단순한 농업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제 정당성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식량 작업이라는 혁명의 약속이 물 고갈이라는 혁명의 유산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위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물을 희생했고 물을 잃으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상황은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이란이 보여준 교훈은 보편적이죠. 식량 안보 비용을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그 비용은 물이 아니라 사회가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과 이란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농업적인 관점에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란은 한국 밥상에 이미 올라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한국과 이란의 전체 교육 규모는 2013년 무역협회 자료를 보면요.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2차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과 이란의 교역은 사실상 얼어붙었죠. 현재 한국 기업은 이란과 달러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FTA도 없고 공식 농업기술 협력 채널도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한국 소비자는 이란 농산물을 이미 먹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피스타치오죠. 한국의 피스타치오 수입량은 2020년 833톤, 약 130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25년에는 두바이 초콜릿 열풍이 불면서 수입량이 2.2배로 폭증했습니다. 수입 단가도 같은 기간 톤당 약 1,5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1년 만에 84%가 급등했고요. 두쫑쿠 열풍이 많은 걸 바꿨죠. 문제는 원산지입니다. 이란은 세계 피스타치오 생산의 약 17에서 20%를 생산합니다. 2위 생산국이죠. 그런데 제재 때문에 이란산 피스타치오가 한국에 직접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터키나 UAE를 경유해서 들어오거나 아예 미국산 터키산으로 대체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란과 공식 농업기술 협력 경로도 현재는 닫혀 있습니다. 코이카 농업 ODA 사업은 이란에는 거의 없고요. 제재 대상국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제 K푸드 수출도 이란은 타겟 국가가 아니고요. 그럼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한국과 이란의 농산물 관계는 실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연결이 지정학적 이유로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사막 위의 농업제국 이란, 찬란한 카나투이산 위에 밀작업이라는 성취를 낳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밀작업이라는 이란의 놀라운 성취는 한 해의 가뭄으로 거의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어딘가에서 피스타치오를 드실 때 아니면 두쫑크를 드실 때 사막 위에서 물과 싸우고 있는 이란 농민들을 한 번쯤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란에도 어서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란 농업에 대한 영상이 식량 안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졌으면 하는 나라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